조가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가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10월 13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3년 내내 반 이재명만 외치다가 결국 불법 계엄으로 망했죠. 그런데 이재명 정권도 임기 내내 반 윤석열 내란 척결만 외치다가 같은 길을 걸을까 걱정됩니다. 어제 저 뉴스를 접하고 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표적인 정치검사 이문정 동부지검장에게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라고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것, 이거 법 위반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챙겨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저런 사건을 챙겨야 될 때입니까? 오늘 환율이 1430원대까지 치솟았고 한미 관세 협상 지금 아무런 진척이 없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은 문재인 시즌2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생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니 기껏 대통령이 저런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고요? 게다가 3대 특검의 정치 편향성과 무리수,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는 수사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특검의 강압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과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저런 정치검사, 대표적인 친민주당 정치검사 이문정 지검장에게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라 라고 지시를 한다고요? 참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기억신당 대표도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행정이다 라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비판했는데, 이 두 사람의 반응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전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마약을 척결해야지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내용 보시면 마약에 관해서는 중간이 없으므로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악소리 나게 가혹할이 많지 처벌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마약 수사에 어느 누구보다 진심이었고 다름 아닌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마약 수사 역량을 붕괴시켰을 때 검수 원복 시행령으로 마약 수사를 되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백혜룡 씨는 지금 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사람이 당시 영등포 경찰서에서 일했던 이 백혜룡 경정인데, 이 사람을 지금 검경 합동 수사팀에 합류시켜라, 대통령이 이걸 지시했죠. 그런데 이 백혜룡 씨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백혜룡 씨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마약 수사를 덮었다고 택도 없는 거짓말을 반복해서 제가 직접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실명으로 찍어서 정치검사 이문정 수사팀으로 집어넣으라고 공개 지시한 것, 대통령이 저에 대한 거짓말에 동조하고 유포해서 거짓말로 드러나면 자신도 함께 책임지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짧은 반응을 남겼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검사 이문정을 콕 집어서 수사하라, 그리고 거기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기로는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이 백혜룡 경정까지 수사팀에 포함시킨 것, 이거 큰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 수사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2023년 1월에 발생한 사건인데, 당시 그 필로폰 밀수 범죄에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가 되었다, 지금 이런 의혹입니다. 문제는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이 범죄에 가담했다, 연루되었다, 이런 진술이 있었는데, 이걸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하려고 하니 당시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들이 이걸 막았다, 덮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압을 행사한 실체가 대통령실,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 그리고 검찰총장, 그러니까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등장하고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장관까지 언급한 모양인데, 지금 이 백혜룡 경정이라는 분이 나와서 하는 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말한 내용들이 좀 너무나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내란 수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약 수입, 독점 사업을 한 것이다. 그리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마약 게이트를 덮었다. 그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를 무마시켰다,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주장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형사 고소당하고 지금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인데, 이런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를 검경 합동 수사팀에 합류시킨다? 굉장히 정치 편향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안 그래도 특검의 무리수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지금 대통령이 다른 일도 얼마나 많은데 이런 사건을 콕 집어서 언급을 한다고요. 자, 이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페이스북 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2022년 대선이 한창이던 때 윤석열 대통령을 놓고 일부 젊은 세대가 돈 안 주는 이재명이라는 별명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돈 주는 윤석열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느꼈는지 짐작은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욱하면 욕 좀 할 것 같고 쌓인 것을 쉽게 잊지 못할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고 박원순 시장 같은 분들은 예전에 트위터가 한창이던 시절 트위터를 통해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그걸 소통 행정이라 부르며 쇼를 즐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재미가 좋았는지 대통령이 되어서도 김민석 총리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소통이지 그것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위법 행정입니다. 공무원 조직이 느리고 답답해 보이는 이유는 바로 전행과 부패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장 하나, 결제선 하나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실 때 여기저기 도장을 찍고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던 것은 그 도장에 담긴 책임과 절차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이제 절차를 건너뛰어 임은정 검사장을 시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한다면 이는 명백히 검찰청법 제8조 위반, 즉 법무부 장관을 경유하지 않는 직접 수사 개입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만, 그것도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특정한 사건을 콕 집어서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말한다? 이거 분명한 법 위반이죠.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돈 안 주는 이재명이라는 별명과 다르게 종종 사람을 불러 술을 마시며 지시를 내리곤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일어나면 무슨 지시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개선을 무시하고, 즉 개통을 무시하고 필을 받아서 친사고만 세어도 한다스는 좋게 될 것입니다. 패싱 입당, 김종인 해촉, 대왕고래 찾기, 엑스포 해프닝, 그리고 국민에게 깊은 상처로 남은 부정선거 찾기 계엄까지. 그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심리 상태를 외로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윤석열의 길을 이재명도 가고 있다라는 것.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검찰을 없애야 할 조직으로 낙인 찍고 세 갈래로 출범시킨 특검에서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를 구속하려다가 기각당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아쉬운 나머지 눈에 밟히는 별동대 하나를 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은정 검사장입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돈은 안 줬지만 술은 잘 마셔서 유일한 주특기인 술로 특수부 검사들을 포섭해 자기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임은정 검사장은 검찰 조직을 이끌어 수사 성과를 낼 위치에 있지 않은 듯합니다. 아니, 임은정 검사장을 대체 뭘 믿고 이런 수사를 맡깁니까? 아니, 지금 마약 수사와 관련한 어떤 전문적인 조직은 대검에 있죠. 아니, 대검에서 그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전적으로 임은정에게 맡긴다? 무슨 경험과 무슨 능력이 있어서요? 자, 계속 보시면 백혜룡 경정의 억울함은 이해되지만 김건희 여사 일가를 건드린다 한들 이미 정치적 가치는 소진된 대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안타깝게도 사정정국이 정권에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고 계신 듯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정확한 발레가 돈 안 주는 이재명,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정치를 날림으로 해도 이재명 하나만 때려잡으면 총선에서 이기고 성군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돈 주는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은 선택을 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엿보이는 문제도 외로움과 조급함입니다. 대통령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급하고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한탕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정성호 장관이나 김영진 의원 같은 분들에게 욱해서 지르고 수습하는 어려운 일을 떠맡기지 말고 그분들에게 어려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욕설하고 욱하는 대통령을 피해 다니는 참모들이 아니라 적어도 자신이 받는 월급만큼의 직업의식이라도 가진 참모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경향신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이와 비슷한 글을 기고했을 때 대통령이 화를 무척 냈다고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은 제가 알 길이 없지만 적어도 똑같은 사람은 아니길 바랍니다. 윤석열 트라우마는 너무 크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사례를 빗대어서 저는 이건 진심 어린 충언이라고 봅니다. 이 충고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른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지 않나요? 아니 이런 수사를 그것도 도대체가 능력을 믿을 수 없는 이문정 정치검사에게 이런 사건을 대통령이 맡긴다? 이거 수습 가능할까요? 좀 조급함을 버리고 윤석열을 반면 교사 삼아서 이 무리수에서 좀 유턴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